요즘은 어떤 고등학교를 가느냐에 따라 대학 입시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합니다. 대입제도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변화하며 신흥 입시 명문으로 떠오른 최강자는 자사고와 특목고죠. 학교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를 저는 이제 고1에서 고3 보내면서 이렇게 이 정도 결정되는 것은 진짜 학교를 내가 어디 그냥 특목고 좀 밑에 학교라도 보낼 걸 그랬구나. 일반고는 그냥 일반 공립 거기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애들을 가르치면서 이거 이렇게 앞에 찌끄러기 나온 애들을 가르치는 느낌에다가 얘네도 가르친다고 애들이 뭐 대학을 갈 수 있을까? 특목을 준비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3학년에 이미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는 거죠.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과정.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 이미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몇 바퀴 반복적으로 돌고 있다는 걸 제가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같은 지역 2km 내에 있는 한 일반고와 외고, 서울대에 40명 넘게 보내던 일반고는 급격히 몰락하는 반면 외고는 2000년대 초반부터 서울대 합격자를 배출하기 시작해 바로 역전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특목고와 자사고는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일반고의 1년 학비는 106만 원이지만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는 800만 원이 넘습니다. 무려 8배 차이. 비싼 학비를 댈 수 없다면 실력이 있어도 갈 수 없는 학교인 겁니다. 지금껏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또 있습니다. 학생부에 반영되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쓰는 비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외고와 자사고, 과학고, 국제고는 1인당 평균 73만 4,390원을 쓰고 있습니다. 반면 일반고는 겨우 6만 5,280원으로 무려 11배가 넘는 차이. 이 차이는 고스란히 학생부의 두께와 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71만 원짜리 백화점에서 산 옷하고 시장통에 네 역할에다 올려놓은 옷하고 꺼내놓은 다음에 두 옷 올려놓고 너 어느 옷 가져갈래? 라고 묻는 이런 전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놓고 학생부 갖다 고용으로 뽑으라고 얘기를 하니 이 친구들이 많이 뽑힐 수밖에 없는 거죠. 선발의 공정성이 취약하다, 특목고 자사고가 많이 뽑힌다. 이유는 사교육 기준의 공교육비가 다르기 때문이다. 돈의 게임이 다른 거다. 제작진은 서울과 수도권 4년제 대학 재학생의 학생부 136부를 분석해봤습니다. 그중 같은 지역, 같은 내신 등급의 두 학생, 특목고와 일반고로 학교 유형만 다른데요. 과연 학생부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을 보면 일반고의 학생부 분량은 많지만 단순 나열식인데 반해 특목고 학생부의 기술 내용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합니다. 특히 특목고의 교내 프로그램은 놀랍기만 합니다. 학부모나 학교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문적인 활동들이 눈에 띕니다. 학교 안 공교육이 만들어내는 학생부의 격차.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학교 밖엔 사교육이 있습니다. 최근 대치동에서 잘 나간다는 학생부 컨설팅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러면 1학년 때부터 하면 얼마인가요? 얘네들은 1년 다니라고 1,000만 원. 1년에 그냥 1,000만 원 이상? 좀 비싼 거는 좋은 거 잘 해주는 거는? 근데 그거는 이제 횟수에 따라서 뭐 1,500 이상, 5,000 이상도 될 수도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1,000만 원짜리 하고 2,000만 원짜리 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나요? 좀? 완전히 달라지죠. 한 컨설팅 업체에서 작성해준 견적서. 교육과 비교과 관리에 발명품을 만들고
특허에 마케팅, 소논문까지 총 비용이 3,480만 원. 결국 학생부는 학교 안과 밖, 부모 배경과 투자에 비례한 결과물이었던 겁니다. 저는 정보력이 입시에 영향력을 안 주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게 공정한 것 같아요. 정보력은 집단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개인이 요리년도 학원 통해서 돈 주고 하기 때문에 그 정보력이라는 게 그 고등학생 단계에서 대학 가는데 입시 단계에 영향력을 준다는 건 그건 진짜 공정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럼 그 제도가 잘못된 제도 아닌가 싶어요. 요즘 대학 입시는 복잡하다 못해 어렵기까지 합니다. 2015년 기준 전국 215개 4년제 대학의 전형 방법은 무려 871개. 상황이 이러니 학부모와 학생들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수많은 트랙 속에서 대학에 갈 방법을 찾기 위해 사교육의 의지에 비싼 비용을 주고 정보를 살 수밖에 없죠. 대학마다 다 다르고 기준이나 뭐 이런 대학마다 원하는 인재상이 또 다르잖아요. 근데 그것도 맞춰서 자소서도 좀 다 다르게 써야 되고 면접도 다 다르게 준비해야 되니까 학생부 준비하는 사람은 조금 힘들어요. 전형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아이에게 딱 맞는 전형이 과연 뭔지를 객관적으로 알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 부모 입장에서는 그 자료도 학교마다 과마다 전형마다 다 찾아봐야 되니까 그리고 정확하게 그거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대입 제도를 가장 잘한다는 고등학교 진로 진학 담당 교사들. 제작진은 입시 설명회에 온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로 진학 지도의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를 물어봤습니다. 종합형으로 나눠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지역에 맞춰서 필요한 걸 보시고요. 총 1,268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교사의 50% 이상이 수시 전형이 늘어난 데 대해서 대학별 전형이 너무 많고 복잡해 진학 지도가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교육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제도가 가장 복잡하고 가장 어렵고 학생들이 입시 부담을 가장 많이 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또 깜깜해지며 또 공정성에 의심하는 제도인데 지금 저 해방 이후 대학 입시에서 이렇게까지 많은 비판을 받고 말이 많은 제도는 거의 제가 보기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입시를 도와주는 학부모들은 대입 전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입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출제해 모의고사를 보기로 했습니다. 상, 중, 하 난이도를 조절해 추린 문제는 모두 25문항. 제주를 포함한 전국의 학부모 1,500명이 이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시험 결과는 예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대도시로 갈수록 점수가 높았고 서울 지역은 평균 이상의 점수가 나왔는데 특히 강남 3구의 점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월 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점수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전업주부 엄마의 점수는 4점 정도 높았습니다. 지금의 국제중 특목고 자사고 가는 아이들의 부모의 백그라운드는 1번 돈이 있어야 되고요. 돈 없으면 안 되는 거죠. 2번 엄마가 똑똑해야 됩니다. 많은 정보를 소화시키고 취사 선택하고 아이들의 길을 잡아줘야 되니까 똑똑하셔야 됩니다. 학벌 좋은 부모가 돼야 되고요. 그냥 돈만 학벌만 좋았을 게 아니라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돈 가지고 있고 아이들 쫓아다닐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엄마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험 점수에서 드러나는 격차들. 이 차이들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96점을 받은 고득점군 엄마를 만나봤습니다. 하고
학원 설명회도 많이 듣고요. 또 학부형들한테도 많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저희가 수다만 듣는 게 아니라 교육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그냥 여기저기서 들은 것 같아요. 학원 설명회가 제일 그래도 정확하죠. 대치동 설명회도 있고 또 저희 단골 쪽도 좀 많이 있거든요, 학원이. 학교에서 준 도움은 없나요? 학교에서는 딱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40점을 받은 저득점군 엄마의 심정은 어떨까요? 좀 미안했어요, 자식한테. 아니, 이런 상식도 엄마가 모르는데, 감히 어떻게, 너 대학 어떻게 갈 거야?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구나. 예. 미안했어요. 대학에 애기 혼자 우리 때처럼 가는 게 아니고, 절대 부모가 관심이 없으면 애들이 가기가 힘들고 포기하겠더라고요. 지칠 것 같아요. 입장을 바꾸면. 정부의 아니면 교육 정책의 어떤 노력도 부모의 마음을 이기지는 못해요. 계속 바뀌어왔잖아요. 교육제도가. 대학 입시제도도 바뀌었지만 그래도 사교육은 더 심해지고 대학 가기는 더 어려워지고 부모와 아이들은 더 불행해져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부모는 내 아이가 다른 애들보다 이걸 해주지 못하면 떨어질까가 어떡하지? 하는 불안한 마음. 그 다음에 내가 이걸 해주지 못해서 우리 애가 뭔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부족함에 대한 어떤 죄책감. 이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모들의 마음을 잘 다스려주지 못하면은 교육정책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현재 대학 입시 당락을 좌우하는 학생부는 더 이상 학생 본인의 노력에 달린 게 아니었습니다. 학생부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 건 부모의 배경과 소득 그리고 투자. 그 학생부가 중요한 평가 자료로 활용되는 현실이죠.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네 나라의 진학 담당자에게 우리의 학생부를 번역해 보여줬습니다. 학생부를 읽어본 그들의 첫 반응은 surprenant. Surprenant pour un Européen et pour un enseignant français. これは一人分の量ですね。かなりの量ですね。 Ce livret est beaucoup plus compliqué puisque concernant le livret français qui est vraiment très synthétique, qui peut être consulté en quelques minutes et permettre donc en quelques minutes de dégager vraiment des éléments précis sur l'élève, celui-ci au contraire est extrêmement dense puisque on y retrouve un nombre de compétences très très importantes qui sont des compétences autres que des compétences purement scolaires. Allerdings ist natürlich die Frage, ob diese Informationen wie gültig die Informationen sind, also wie sie zustande kommen und ob das tatsächlich auch so stimmt, was da drin steht. 학생부 국제 비교에서 학생부의 10개 항목이 모두 기록되는 건 우리나라뿐이었습니다. 호주나 프랑스, 독일, 미국은 대부분 검증되고 수치화될 수 있는 항목만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대입전형. 아이 혼자서는 입시를 준비할 수도 경쟁에서 이길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엄마들은 불안 속에서 사교육의 의지에 대리전을 펼칩니다. 이번 대학 입시의 진실 방송에 나간 후 한 학부모의 제보가 왔습니다. 학생부에 관한 제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독서 기록 활동 사항을 쓰는 그런 사이트가 있었어요. 그 책에 대해서 감상문처럼 쓰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부반장이 저희 애한테 맡기셨더라고요. 아이들을 그거를 그 포맷에 맞춰서 뭐 글자라든가 뭐 이런 걸 다 맞춰라고 그 포맷을. 선생님이 다 하시려다 보니까 이게 안 되셨겠죠,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애한테 맡긴 거고 저도 또 이제 그걸 보고 있다 보니까 애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시험 때 이제 뭐 수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애한테 맡기니까 난 보다 못해서 이제 제가 이제 또 도와주게 된 거고. 사실 이제 보면서 뭐 선생님이 원망스럽다거나 뭐 이런 거보다는 오자도 많고 정말 띄어쓰기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보면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이 학생부 전형이 우리나라의 모든 고등학교 교사들과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를 도덕적 딜레마에 빠지게 하고 있어요. 갈등에 빠지게 하고 있어요. 있는 그대로 쓰고 자기 능력만 가지고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다른 학교에 주질 거 아니에요. 그럼 대학의 합격 가능성이 더 떨어지겠죠. 내가 더 풀리고 내가 더 사교육의 도움을 받고 부모가 더 개입하고 또 교사가 더 기록을 부풀리거나 아니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써주면서 그러면 대학 입학 가능성이 좋은 대학에 갈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교육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써야 나에게 유리한 이런 사회를 만들고 그런 사회를 경험하고 그런 경험에서 자기의 혜택이 온다는 것을 알아버리는 어린이들이 성장해서 어떤 사회 체제를 만들겠습니까?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격차는 어느 사회, 어느 시대에나 존재했습니다. 문제는 개인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노력하게 만드는 건강한 불평등, 건강한 격차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비슷한 배경의 아이들이 명문대 입학을 독점하고 사회 요직을 차지하게 될 때 학교는 질문하는 힘을 잃어버리고 사회는 더디게 발전합니다. 성장의 원동력은 바로 다양성에 있기 때문이죠. 교육 불평등과 격차가 심화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건 어쩌면 성공의 상징인 개천용이 아니라 다양성이 아닐까요? 대입 엘리트 코스의 정점이자 전국의 인재들이 모이는 서울대. 과연 얼마나 지역적, 사회 경제적 다양성이 존재할까요? 1970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대 사회과학대 신입생의 출신 지역을 분석해보니 서울 편중 현상이 보입니다. 특히 예비고사기는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가장 컸던 시기. 대입이 학력고사와 수능으로 바뀌며 격차가 감소하기 시작했지만 서울의 독주는 한 번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분석을 해본 결과 소득과 이제 직업 격차는 확실히 있었고요. 그리고 지역 격차도 서울 지역이 지방보다 더 합격률이 높았고, 그리고 서울에서도 강북보단 강남 이런 식의 지역적 편차가 꽤 있는 걸로 저희가 분석이 됐고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좀 더 심화되어 오는, 그렇지만 이제 이것도 사회과학대학만 대상으로 한 거였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그 결과를 자료를 넓히고 대상을 넓혀서 분석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충격적이었죠.